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확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병상 대기 중 사망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병상 배정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은평구 임시 선별진료소 두 곳에선 75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도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만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건데요.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흘 연속입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에서는 398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는데요. 사망자는 126명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대기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60대 환자 1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숨졌고 서울의 중증 환자 입원 가능 병상은 18일 0시 기준 1개가 남아 있습니다. 병상 대기 중인 확진자는 17일 기준 580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병상 대기 중 사망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자택 대기 확진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병상 배정 시스템 등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인력과 행정 인력을 확충하고 그다음 대기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무증상 감염과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사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지역의 잔존 감염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30%가 넘고 감염 경로를 조사,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불분명 사례도 25%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하고 감염 경로 불분명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은 지역에 있는 잔존 감염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은 3단계가 되기 전에 강력한 거리두기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모든 이동과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임시 선별진료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손이 시린지 연신 손바닥을 비빕니다. 난로에 기름도 채워 넣습니다. 은평구 불광천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입니다. 천막 2개, 한파를 막기엔 역부족이지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완치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확진자가 많은 만큼 그래서 늦은 오후 퇴근 무렵이 되자 임시 선별진료소엔 대기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를 두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혹은 지나가다 진료소를 발견하고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지나가다 뭐 하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려고. 서울시 이제 콜센터 전 직원들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다행이고 어찌 보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기도 하니까 많이 힘들고 그렇죠. 착잡하죠.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은평구 임시 선별진료소는 2곳, 불광천과 구파발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2곳에서 74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관계로 결과가 빨리 안 나와서 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발송이 될 것이니까 이 점 참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앞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주말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선제검사 등 시민들의 침착한 거리 두기 동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방역 체계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 유행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통제가 절실한 상황인데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루에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예, 지금 우리 환자가 12월부터 시작해서 5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재 1,000명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점일지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 감소 추세에서도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수준만으로는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이번 겨울 방역 통제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감소 추세를 바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역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방역 체계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지금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난 주말쯤 이 격상을 했다면은 굉장히 방역 통제 효과가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을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지금처럼 방역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결국은 지금 1.5단계, 2단계, 2.5단계의 격상이 좀 엇박자가 나면서 약간씩 늦어져서 방역 효과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전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겨울에 특히 이번 연말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은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격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 거리두기 또 만남을 자제하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만 이 상황이 통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어서 백신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희망은 백신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이 접종이 시작이 될지, 또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인데 지금 초기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긴 합니다. 모더나는 아직 긴급 사용성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백신이 아직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한테 희망인 백신의 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추가 임상 3상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내년 초에는 접종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의 60% 정도가 만약에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된, 즉 유행을 멈출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만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반쪽으로 진행하면서 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건데 이런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피는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천억 원이 넘는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인원보다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며 예결위 참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구의원들이 의회 등원을 보이콧한 지도 지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어느덧 반년. 여당은 야당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야당이 안 들어왔다고 여당이 안 해버리면 양천구가 스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구의회를 지켜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쪽 의회에 양당의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끼리 양천구 예산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칩니다.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형식적이다, 아니면 이거는 좀 깎아야 되겠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구의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날쌘 지적을 이어갑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당의 어떤 정책상의 대립이 있는 건 좋은데 이 예산안에 대한 거는 국민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구의원이라는 본부를 갖다가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정말.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등 양천구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 구민보다 당의 자리 싸움을 우선하는 양천구의회의 모습에 50만 구민의 눈초리는 차갑습니다. 양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구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할 경우 기자회견과 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 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79회 정례회를 끝냈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17일 오전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8,9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2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1년도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개수 조정을 거쳐 최종 8,91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과 성실히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서울시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만큼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0조 1,562억 원. 기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80억 원가량 늘었고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적 의원 83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으로 방역과 민생 그리고 미래까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9조 7,420억 원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기초학력 강화에 드는 예산은 더 증가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완전한 방역과 촘촘한 돌봄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하고 세심한 교육 서비스로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이번 본회의에서는 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시교육청 예산안 등 모두 7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사학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 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LG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품을 파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데 마케팅에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잘 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